Z-Style. 안녕하십니까, 쪼입니다. 금주의 전단 행사입니다. 롯데마트에서 완도 전복 한 마리를 990원에 파는 행사를 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으니 10개 단위로 판매하여 9,90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복을 어떻게 드시나요? 싱싱하다면 살아있는 채로 채 썰어 회로 먹기도 하고 버터로 구워 먹거나 죽으로 써먹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저도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인어교주 해적단. 수산시장에서 파는 수산물들을 중개 판매해주는 앱인데요. 그 앱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관련한 정보나 팁들을 업데이트해줘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복찜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는 거예요. 스시야에서 먹던 전복찜을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조리 방법이라 언젠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전단 행사에 전복이 떠서 무지성으로 구매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배송 온 전복입니다. 꽤 싼 가격에 전복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좋았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싸서 싼 게 아니라 작아서 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애매한 크기였는데요. 그래도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인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메인급 재료인 청아입니다. 청아는 주정을 섞고 과당 등의 첨가물을 넣어 만든 증량청주이며 누린내나 비린내를 없애거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요리에 청주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청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 대체해서 쓰기에 좋은 술입니다. 사실상 재료는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조리 방법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찜기에 물과 청아를 넣고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전복을 3시간 동안 찌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저도 이 글을 보고 스시야에서 하는 전복찜 영상들을 찾아보니 다시마를 깔거나 물을 얇게 썰어 올린다던가의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약불에 장시간 찐다가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지 시간은 남아도니까 지금 해보기에 딱인 음식인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전복을 세척해줍니다. 세척용 솔이 없다면 안 쓰는 칫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전복에 있는 검은 무늬들이 비린내의 주범이라고 하니 박박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찜기에 물과 청아를 넣고 끓여줍니다. 청아물이 끓으려고 할 때 약불로 낮추고 전복 껍데기를 아래로 향하게 두고 뚜껑을 덮은 후 3시간 동안 쪄줍니다. 마침 집에 큰 다시마가 있어 저는 한 장 깔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라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수비드 조리법이죠. 전복을 닦던 와중 갑자기 수비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씨알이 작긴 하지만 10마리나 있으니까 한번 실험해봐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마리를 꺼내 수비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비드 하는데 전복 껍데기는 방해가 되니 분리하겠습니다. 세척이 끝난 전복을 잡고 살과 껍데기 사이에 숟가락을 넣고 살살 긁어봅니다. 안에 있는 전복 내장이 터질 수 있으니 감각을 집중해서 껍데기와 분리를 합니다. 껍데기와 분리한 전복은 살과 내장도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전복살 끄트머리에 있는 입에 칼집을 내어 이빨도 제거해줍니다. 이제 전복살을 진공 포장하려고 하는데 3가지로 나눠서 포장해보려 합니다. 먼저 다른 건 넣지 않고 전복 그대로 하나, 청아 한 장과 전복 넣은 거 하나, 끓인 청아물과 전복 하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수비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전복은 진공 포장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액체와 함께 넣은 전복은 포장하다가 넘쳐서 조금 곤란했네요. 그래도 잘 밀봉되어 수비드 머신에 넣어 보겠습니다. 온도는 60도, 시간은 찜기의 2배인 6시간으로 잡고 돌리겠습니다. 그럼 수비드의 결과는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은은하게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부들부들한 푸딩같이 잘 익어 보이네요. 잘 익은 전복을 숟가락으로 껍데기와 분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복살과 내장을 분리하는데요. 굳이 칼로 안 하고 손으로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부들부들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복 이빨도 같이 제거해 줍니다. 따로 떼어낸 내장은 쓸 때가 있는데요. 개우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시야나 일식집에서 전복찜이 나오면 같이 나오는 소스인데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참고로 개우는 전복의 내장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라고 합니다. 스시코우지의 코우지 셰프께서 개우 소스 레시피를 알려주신 영상이 있는데 집에 가스오부시도 없고 우스쿠치 간장도 없어 새로 사야 하나 했다가 시판용 가스오다시 쯔유로 대체했습니다. 따로 모아둔 전복 내장에 쯔유 3큰술, 미림 2큰술을 넣고 핸드블렌더로 갈아줍니다. 씹히는 건더기 없이 곱게 갈아주고 되직한 게 싫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질감이 나왔다면 소스도 완성입니다. 그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복 술찜과 개우 소스를 완성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먼저 얇은 것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끄트머리. 와, 식감. 이야, 우리가 전복하면은 생각하는 식감이 그 특유의 꼬득꼬득한 그런 식감이잖아요. 이거는 평소 그 스시야에서나 일식집에서 먹던 그 전복의 식감이 나고요. 당연히 전복 내장 소스, 개우 소스는 눅진하면서 진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거 식감이 푸딩하고는 다른, 푸딩보다는 좀 더 단단하죠. 제리뽀보다도 좀 단단하고 구미 같은 그런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부드럽고 폭신하게 들어가는데 조직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장 소스의 감칠맛하고 같이 폭발하고요. 그럼 이번에 두꺼운 거 한번 먹어볼까요? 야, 이게 두꺼워도 그 부드러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쫀득거리기도 하는데 기분 좋은 쫀득감이라고 할까요? 왜 되게 쫀득함이 좀 과해지면은 좀 질긴 그런 느낌까지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아주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상당히 괜찮은 요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복을 가지면은 전복죽을 하든가 아니면 버터구이 그 정도로만 하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색다른 음식인 것 같아요. 엄청 맛있다. 이 내장 소스 완전 빡빡 닦아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거의 바로 공양하듯이 이 소스를 빡빡 닦아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스가 그릇에 남잖아요. 이럴 때는 밥을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겠죠. 이게 스시코우지나 다른 스시야에서도 하던 그건데 미리 햇반을 돌려서 초대를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죠. 우리가 게를 쪄 먹으면 게 내장에다가 밥 비벼 먹고 그러잖아요. 그것과는 또 다른 맛입니다. 전복죽도 내장을 끓여주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맛이 나긴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진하죠. 예. 참기름 살짝 넣어볼까? 참기름 살짝. 와, 이거 미쳤다. 이게 스시야에서는 참기름을 따로 주진 않잖아요. 와, 이것도 대박인데? 진짜 이거
게 내장 비빔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3시간 후 수비드를 돌린 전복도 꺼냈습니다. 간단히 총평하자면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부드럽긴 한데 찐 것보다 조직감이 더 단단했고요. 두께감 있는 어묵 먹는 것 같달까요? 같이 넣은 액체에 따라 맛이 미묘하게 다르긴 했지만 뭐가 확실히 더 낫다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라면 굳이 수비드를 하지 않고 그냥 3시간 쪄 먹을 것 같네요. 수비드한 전복까지 먹고 남은 개우 소스로 저녁까지 해결했습니다. 9,900원어치 전복으로 하루 잘 먹었네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복죽과 버터구이를 벗어나 새로운 맛을 느껴보셨으면 하네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Z Style.